네, 그래서 그 와인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와인을 호로록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스월링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 행위들을 하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와인을 이제 마셔보면서 호로록과 이제 스월링을 제가 직접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와인을 조금 드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난 편에서 이제 제가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와인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4가지 와인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실 만원대 추천드릴 수 있는 와인이 그 당시, 제가 이제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를 추천을 드렸었고, 오늘 가져온 이 와인은 이제 사실 그 만원대 와인,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던 와인 중에 하나였고, 지난번 소개시켜드렸던 4가지 와인은 추천드리는 와인 10개 중에서 뭐 가장 좋은 4개,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편하게 접근하기 좋은 거를 먼저 4개를 추천드렸었고, 오늘은 그 자세하게 한 가지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아주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 오늘 가져온 와인은 이제 메모로라는 와인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모로라고 레이블에 쓰여져 있고, 그 와인에 그 병에 이렇게 붙어 있는 뭐 스티커라고 하죠. 스티커 종이, 이거를 보통 레이블 혹은 라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고르실 때 이 레이블을 보시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매들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레이블에 메모로라고 이제 그 표기가 되어 있고, 이 메모로는 사실 그 화이트와 레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레드 와인, 저는 오늘 레드 와인 갖고 왔고, 메모로 로소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로소라는 표현은 이태리어예요. 그래서 또 와인을 이제 드시다 보면은 미국 와인도 있고, 스페인 와인도 있고, 뭐 프랑스 와인도 있고, 이태리 와인도 있는데, 각각의 나라별로 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이블에 표기된 표현들이, 뭐 이태리 와인은 당연히 이태리어, 그리고 미국 와인은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게 각국의 언어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이 조금 와인을 복잡하게 느끼는 요소 중에 또 그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지금 당장 뭐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갖고 온 메모로 로소, 이 로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이태리어로 레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모로 로소 하면 메모로인 이름의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마트나 샵에 가셨을 때도 메모로 로소 주세요 그러면 메모로의 레드 와인을 찾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이 메모로 로소는 피치니사라는 제조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제조사와 브랜드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제조사와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이제 그 시간을 조금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피치니 제조사는 이태리의 굉장히 큰 제조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882년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끼안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끼안티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고, 지금 생각해보면 한 150년 정도 지금 된 제조사이고, 토스카나 지역,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도죠. 그래서 미국으로 따지면 주고, 토스카나 지역이 굉장한 면적을 가진 그 와인 제조사로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끼안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치니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와인들을 만들고 있는데, 피치니사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마 마트에 가셔서 이태리 그 코너에 가셔서 이 와인을 보시면은 피치니사의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메모로 로소라는 와인을 가져왔고, 처음 마신 거는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레스토랑 이제 가면은 이제 저희는 사실 레스토랑에서 고가를 마실 기회도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가장 저렴한 와인이 뭔지를 이제 먼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괜찮은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중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의 와인 중에 이제 고르다가 그냥 우연히 이제 고르게 됐어요. 그때 이제 레스토랑에서 한 3, 4만 원대에 골랐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레스토랑에서 처음 마셨을 때 이 와인이, 막 되게 뭐 엄청나게 맛있다, 엄청나게 뭐 깊은 맛이 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뭔가 복합미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음식하고 먹기에도 좋고 굉장히 복합적인 아름다움이 있구나라고 느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레스토랑에서 먹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와인을 사서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메모로 로소를 갖고 온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가격대도 괜찮고 와인의 품질도 좋지만 이태리 와인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보이시는 여기 메모로라는 이름도 메모리라는 영어 단어랑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로는 이제 기억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태리도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상태는 아니고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 통일이 된 것을 기념하고자 피치니사에서 2011년도에 이것을 만들었고, 이탈리안 프라이드라는 모토를 가지고 만들었고, 이태리 통일 1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만든 와인이 이 메모로 로소라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태리 통일 150주년을 기념하는 걸로 그냥 와인을 그냥 뭐 만들었느냐? 이 메모로 로소는 블렌딩된 와인인데, 블렌딩을 그냥 아무 품종, 아무 와인으로 한 게 아니고 나름의 의미를 갖고 이 블렌딩을 했어요. 그래서 총 4가지 품종을 갖고 블렌딩을 했는데, 첫째는 뿔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이태리 뿔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또 그 뿔리아 지역에 프리미티브라는 품종을 40%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태리의 아브루쪼 지역의 품종인 몬테풀치아노 품종을 30%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태리 와인 품종을 말할 때 몬테풀치아노 다브로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몬테풀치아노 다브로쪼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몬테풀치아노 품종 30%를 사용했고, 그리고 네로 다볼라라는 품종을 사용했는데, 이 네로 다볼라는 시칠리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시칠리아의 네로 다볼라라는 품종, 그리고 베네토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니스 지역, 그 베니스 지역이 자리하고 있는 그 주가 베네토 지역, 그래서 그 베네토 지역의 메를로 10% 그렇게 사용을 해서 프리미티보 40%, 몬테풀치아노 30%, 네로다블라 20%, 메를로 10% 그렇게 사용해서 총 4가지 품종을 사용했는데, 이 품종을 4가지를 사용한 재미있는 이유도 지리적으로 보시면은 그 이제 베네토 지역, 그 베니스가 있는 베네토 지역이 이태리에서 이제 제일 북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브루짜라는 지역이 이제 이태리가 이제 장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루쪼라는 지역은 지도로 봤을 때 약간의 서쪽에 있고, 그리고 뿔리아 지역은 뒷굽 쪽을 뿔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뿔리아 지역이 동쪽이 될 것이고, 그 시칠리아는 이태리의 최남단에 있는 섬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가지 품종이 동서남북의 그 품종을 갖고 왔고, 이 동서남북을 각각 대표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가 되어 있는 이 품종 4가지를 갖고 와서 이것을 적정한 비율로 블렌딩을 한 게 이 메모로 로소 와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모로 로소가 이태리 통일 150년을 기념한다는 의미,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메모로 로소라는 와인은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의미를 갖고 만든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조금 알고 이 와인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레이블에서도 보면은 동서남북 여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 나시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도 있을 뿐더러 그 의미를 이 레이블에 잘 녹인 와인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친사의 와인을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어느덧 또 밤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쌀쌀해서 옷을 걸쳤어요. 그래서 이 메모로 그 로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번 마셔보면서 그 호로로카 스월링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을 따르고 받고, 사실 여기에도 그 어떤 뭐 에티켓, 뭐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와인을 따랐는데, 아까 호로로카 소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울링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 때, 와인을 따랐을 때 소울링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사실 이게 큰 차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이 소울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이게 뭐 그래도 조금 팔이 있으니까 그냥 하시거나, 그리고 이 운동을 좀 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 스월링 할 때 이 스냅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운동을 좀 하셨던 분들은 이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 하시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은 그거를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어려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스월링을 조금 자연스럽고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잔을 잡을 때 요 잔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잔의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이 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잔의 중간 부분을 편하게 잡으시고, 이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으로 잔 밑을 자연스럽게 잡으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냥 돌리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 와인이 잠겨있는 무게감도 느껴보시고, 그렇게 했다가 내려놨다가 다시 한번 올려서 더 돌려보시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스월링도 그냥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또 약하게 이렇게 돼서 돌리기만 하고, 근데 좀 이걸 하다 보면은 어떤 리듬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조금 강하게 돌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월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스월링의 목적이 이제 처음에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색깔을 보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메모로를 여기에 따랐을 때 색깔이 처음에는 그 검붉은 자줏빛, 그러니까 잘 익은 체리빛이었고, 이렇게 봤을 때도 조금 어두운 빛이 조금 강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잔의 밑부분을 이렇게 채우고 있을 때는 응축되다 보니까 조금 그 색깔이 좀 진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월링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보게 되면, 그 조금 전에 그냥 봤을 때는 검붉은색이었다면 지금은 자줏빛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그 자줏빛과 동시에 이제 빛에 이제 반사돼 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자줏빛과 동시에 오렌지빛, 그리고 빛깔들이 이제 잔을 스월링 할 때 굉장히 어우러지면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촛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촛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스월링을 하게 되면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색의 그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만 놨을 때보다 스월링을 했을 때가 확실히 아름다운 색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잔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스월링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 가벼운 잔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가벼운 잔은 사실 가격대가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무거운 잔도 스월링 하기에는 수월하시겠지만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가격대가 있더라도 가벼운 잔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스월링을 해보면 확실히 편하게 스월링을 하실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월링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스월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스월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공기와 접촉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몇 분 사이에서도 이 와인이 그 스월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열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빛깔을 이렇게 보시고 지인분들과 친구들하고 얘기하시면서도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많이 하시다 보면 사실 이게 약간의 버릇처럼 돼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월링은 충분히 해주셔도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스월링을 된 것 같고, 이제 호로록, 이제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먼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향도 굉장히, 처음에 이걸 오픈했을 때는 확실히 향이 다른 게, 처음 오픈했을 때는 과실향보다도 이제 알코올 향과 어떤 산도,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달콤한 향이 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풍선껌 있죠, 풍선껌. 그 풍선껌을 저희가 먹을 때 약간, 뭔가 달달하면서도 조금 약간 인공적인 냄새가 나는데, 와인에서는 인공적인 냄새는 나진 않지만, 그 약간의 추인껌 특유의 뭐라고 해야 돼? 달달하면서도 향긋한 그런 냄새가 있잖아요, 추인껌에서. 근데 그런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과실향도 있지만, 추인껌 향과 꽃향, 이런 것이 아까 처음에 열었을 때랑 확실하게 이제 달라진 게 느껴지고, 이 향이 너무 좋아서 빨리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메모로 로소를 한 4병? 4~5병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마실 때마다, 사실 마실 때마다 맛이 똑같지는 않아요.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렌딩이고, 블렌딩된 와인이라고 해서 빈티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건 이제 빈티지가, 메모로 로소 같은 경우는 빈티지가 있지가 않아요. 뭐냐면, 이제 4가지 품종을 블렌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품종을 각각 숙성을 시키고, 이것이 얼마나 숙성이 됐는지는 이거를 만든 제조사가 알고 있고, 이 제조사의 판단과 블렌딩하는 어떤 나름의 룰이 있겠죠. 그 룰대로 이걸 블렌딩을 해 나가고, 연도마다 예를 들면 이 와인이 산도가 부족하다고, 당도가 부족하다 했을 때, 당도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이제 뿔리아 지역이 좀 당도가 좋으니까 뿔리아 지역의 와인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그리고 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몬테풀치아노 다불조를 조금 더 가미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빈티지라고 해서 NV라고 얘기를 하는데, 넘빈티지라고 해서 빈티지가 있지가 않으나 그때 그 해에 따라서 맛의 통일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각각 블렌딩을 다르게 해서 만든 넘빈티지 와인이고, 그래서 NV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표현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마실 때마다 맛이 똑같다고 사실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사실 메모로가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왜 좀 쓰지? 약간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오늘 마시는 이거 제가 이제 스월링을 많이 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맛이. 달콤하고 정말 상큼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와인을 먹느라고 스월링에 호로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다시 호로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이럴 것 같아요. 호로록을 했을 때 약간 꼴사 나올 확률이 큰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예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약간 과장되게 약간 오버를 해서 지금 마셨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누가 봐도 약간 흉하게 마시는 거? 네,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 되고, 사실 호로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 흉하고 안 흉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호로록 자체를 하시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걸 하시다가 호로록을 하시다가 기침하시는 분들은 다반사고, 먹다가 이제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튀어나오면 안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행위를 잘 못하고 자신이 없으면 이걸 안 하게 되고 건너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뭐 그렇게 마셔도 충분히 마실 수 있지만, 지금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호로록을 안 하고 마셔볼게요. 네, 호로록을 지금 안 하고 마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워낙 버릇이 돼가지고 좀 오히려 안 하는 게 조금 어색한데, 맛 자체도 이게 조금 새콤한, 그러니까 산도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마시니까. 근데 호로록을 해서 마셔보면, 호로록을 안 했을 때는 입에 들어왔을 때 산도 위주로 느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태닝감도 강조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호로록을 하고 나니까 당도와 산도가 입 안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태닝감도 이게 입 안에서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좀 과하지 않다, 조화로운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로록을 할 때랑 안 할 때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냥 완전 다른 와인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호로록을 단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호로록을 조금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를 많이 입에 머금으시면 안 되고, 조금만 머금으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금으면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호로록 하실 때 고개를 위로 드시면은, 고개를 위로 드시면 드실수록 내가 이거 뿜을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위로 두는 순간 갑자기 목을 확 넘어가게 돼가지고, 저도 지금 뿜을 뻔했는데, 입에 조금 머금으시고 고개를 조금만 밑으로 내리시면 와인이 앞으로 모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공기를 들여 마셔 보시면은 그게 호로록의 느낌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조금 근데 와인을 많이 머금으시는 게 맛을 느끼기에는 좋아요. 근데 조금만 입에 머금으시면 특정 맛이 조금 강조될 확률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호로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입에 조금 머금으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이 상태로 입에 공기를 조금 들여 마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여 마시는 공기가 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로록을 하고 중간에 한번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 동안 코를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실향과 어떤 추인검, 그리고 꽃향, 조금 달콤한 그 향들이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이 와인의 맛과 향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호로록이 맛을 느끼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향과 동시에 이 와인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맛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 와인을 느끼기에 향도 이 호로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향들이 느껴지면서 와인의 맛을 좀 배가시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법적으로 이거를 해야지만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구매하고 선택한 이 와인을 제대로, 그리고
한 단계 좀 더 깊이 느끼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 처음에 하기는 조금 어색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호르록을 제가 한참 할 때는 어떤 상태까지 됐냐면은 이게 이제 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료를 마시는 버릇 중에 하나로 제 몸이 그걸 이제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데 하고 있고 소주를 마시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마시는 제 친구는 그걸 보고 또 약간 뭐라고 좀 꼴 보기 싫다. 근데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심지어 집에서 물을 먹는데도 저도 모르게 물을 먹고 호로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와인을 좋아하고 와인을 그만큼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 버릇이 된 거예요. 물을 마시거나 이제 맥주를 마시거나 할 때 호로록을 하면 진짜로 진상이 되고 조금 꼴보기 싫긴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충분히 이거를 집에서 혼자 드시거나 좀 편한 친구분들하고 계실 때 이거를 스월링도 이렇게 자주 해보시고 호로록도 자주 해보시고, 그러면 확실히 내가 와인을 즐기는 그 와인 생활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가격을 이번에 이제 9,800원에 구매를 했고, 보통 10,000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고, 급하게 이거를 살 때는 17,800원까지 샀었어요. 그래서 지금 8,0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8,000원 차이를 내면서 똑같은 와인을 구매하니까 이제 사실 17,800원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쓰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와인을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사실 심적으로는 괜찮지만, 제가 급하게 와인을 사거나 급하게 와인이 필요할 때는 사실은 또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인은 이제 이마트 와인 제가 이마트에서 이제 구매를 했었고, 이마트가 아니고 와인샵에서는 12,000원, 13,000원 정도 구매를 하시면 잘 구매를 하신 거고, 그리고 와인 장터나 이제 이마트 와인 행사를 할 때 9,8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시면은 최저가에 구매를 하신 거고, 17,800원은 사실 상시 그냥 행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매를 하시는 가격이긴 한데, 내가 막 바가지를 썼다 할 정도의 그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맛과 퀄리티를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왕 구매하실 거면 사실 9,800원이 제일 좋죠. 네, 그 정도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보시게 된다면 한번 구매를 하셔서 맛을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와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약간 오바스러운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이제 제가 오픈한 지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혼자 마실 때는 사실 이거를 1시간까지는 브리딩을 하는데 1시간 반 이상을 하면서 먹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시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니까 이게 1시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맛이 훨씬 좋아지는 거를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이 만원대 와인이 이 정도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가을은 정말 와인을 마시기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은 사실 온도가 금방 올라가서 이 와인 잔에 이렇게 담아있는 상태에서도 와인이 금방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이 와인의 온도도 마시기 너무 적절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호로록과 스월링 그리고 메모로 루소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봤고,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와인, 좀 더 맛있는 와인들, 또 다른 얘기들 여러분들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른 가서 이 와인을 마저 마시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신과 와인 한 잔, 여기까지 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